북적이던 손님들 왜 다들 떠날까요? 한때는 손님 말소리로 가득했던 홀, 손님 반응도 분명히 괜찮았고 줄 서서 먹기도 했는데 3개월, 6개월, 1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그 많던 손님들이 안 보입니다. 테이블은 비고 홀의 공기는 적막해졌죠. 이제는 손님들의 말소리가 아니라 냉장고 모터 소음만 들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맛이 없어서? 서비스가 안 좋아서?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손님이 당신의 가게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건 꿀팁 같은 쉬운 방법들이니까요. 하지만 외식업은 원래 그렇습니다. 손님의 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시 가고 싶은 식당으로는 선택되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장사를 망하지 않게 만드는 결정적 인사이트를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한번 보시죠. 장사는 입지가 80%야. 앞만 있으면 알아서 온다니까. 온라인 마케팅을 꾸준히 해야 돼. 유튜브, 책, 컨설턴트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물론 전부 맞는 말이긴 합니다. 10년 전이라면요. 그걸로 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좋은 입지라도 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맛있다, 예쁘다로는 부족하고 온라인 마케팅에 돈을 쏟아 붓는다고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요즘 손님들은 좋은 가게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은 기억하고 싶은 가게를 찾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 특이한 음식,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 인스타, 홍보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단골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고요? 이 가게는 내 감정에 뭔가 남았어. 이겁니다. 그게 없으면 다시 오고 싶지 않은 식당까지는 아니어도 굳이 또 갈 이유 없는 식당으로 돼버립니다. 자,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책 중에 내 욕망의 비밀을 풀다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하는 말은 그겁니다. 사람은 이성적으로 구매하지 않는다. 감정으로 선택하고 이성으로 정당화한다. 이게 뭔 의미냐면 손님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그 가게가 내 감정을 어루어 만져주길 기대하면서 들어옵니다. 뭔 헛소리인가 싶으시겠지만 사람은 뭔가 선택을 할 때 이걸 통해서 내가 누군지 확인받고 싶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손님이 조용한 감성 카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나는 책 읽는 사람이 되는 걸 소비 중입니다. 남자친구가 추천해서 데이트하러 가는 식당, 입맛을 따지는 게 아니죠. 그 남자는 지금 나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즉 요즘 소비는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내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자극하는 식당이 성공합니다. 이쯤에서 진지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당신은 장사를 왜 시작했나요? 단순히 돈을 벌려고, 사장님이 되고 싶어서, 내 요리를 사람들에게 먹이고 싶어서, 처음엔 뭐가 되었든 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든 적어도 그때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저 장사는 버티는 싸움이 되면서 처음 그 이유들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았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당신의 식당은 손님에게 어떤 존재로 남고 있나요? 그냥 한 끼 때우는 곳, 분위기 좋은 SNS 핫플? 좀 철학적으로 다가가면 이런 말이 있죠. 존재냐 소유냐, 인간은 그 두 갈래 길에 놓여 있다.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하루에 몇 명 왔다 갔냐, 얼마 벌었냐 같은 소유의 숫자에만 집착을 합니다. 진짜 장사를 잘하는 사장님들은 우리 식당이 손님에게 어떤 존재였는가를 고민합니다. 그게 없으면요, 장사가 잘 됐더라도 그 가게는 그냥 점점 한때 잘 나갔던 곳으로 남을 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존재를 어떻게 건드리란 말이야? 지금부터 제가 그걸 3단계로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손님이 들어와서 자리에 앉고 물 한 잔 마시는 그 첫 3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3분 안에 여기 뭔가 다르다 라는 감정이 생겨야 그 다음에 맛, 분위기, 가격 등이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물 대신 계절감 있는 웰컴티를 준다거나 처음 오셨죠? 오늘 날씨에 딱 좋은 메뉴 하나 추천드릴게요 라는 멘트를 한다거나 메뉴판에 짧은 인사말이나 매장을 표현하는 한 줄 멘트를 POP로 만들어서 작성해둔다거나 등이 있습니다. 뻔하다고요? 뻥 안 치고 99%의 식당이 이렇게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알아요? 이걸 서비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비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걸 전략이라고 생각해야지 실행에 옮겨집니다. 모든 손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많은 손님들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관종질하러 식당에 갑니다. 물론 나쁜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종은 나 이런 식당 아는 사람이다. 나 이런 감성 즐길 줄 안다. 야, 봐봐, 이거 개맛있지? 이걸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좀 관종 해석하고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먹은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외식은 콘텐츠 그 자체입니다. 음식은 소품이고 공간은 배경이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해야 할 일은 손님을 멋진 관종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또 3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나리오를 짜주는 겁니다. 식당에 들어오고 나가기까지의 여정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만드는 건데 사실 이건 좀 어렵긴 합니다. 예를 들면 런던 베이글이나 산청숯불 가든이라는 매장을 가보면 입구에서부터 음식을 먹고 나오는 그 순간까지 모든 여정에 시나리오가 짜져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짜기 위해서 수억을 쓰는 식당도 있죠.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진짜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장사는 이런 시나리오가 없으면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짜져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나만 아는 꿀팁을 제공하는 건데 많은 식당이 맛있게 먹는 꿀팁을 막 붙여놓죠. 이렇게 하면 수월하고 좋지만 이 관종들은 모두 알고 있는 꿀팁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나 홀 직원이 손님에게 다가가서 맛있게 먹는 꿀팁을 남몰래 알려주는 방식을 사용해야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이 제가 퇴근하고 여기서 밥 먹을 때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하면서 먹는 꿀팁을 뭔가 남몰래 알려주는 방식을 사용하면 좋다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신박하고 맛있어? 그러면 그 관종 손님들이 알아서 있어 몰려듭니다. 자, 3번째는 스토리로 반하게 만드는 건데 사람은 정말 감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스토리에 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속 주인공에 반하고 빠지죠. 근데 사실 그게 환상이잖아요. 자, 어쨌든 사장님만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손님들에게 알려주면서 환상에 빠지게 만들고 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스토리를 구성할 때 중요한 건 그 스토리가 절대 자랑이 되면 안 되고 상업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어필이 되어야 하는데 스토리에 대한 정보는 이 영상이나 이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띄워둘 테니까 잠깐 영상 멈추고 스토리 라인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사장님의 스토리에 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반하는 손님들이 존재할 거고 그 손님들은 관종 마스터이기 때문에 사장님의 스토리를 홍보하고 다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대를 깔아주세요. 요즘 식당들 보세요. 다들 뭔가 더 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더 화려한 조명, 더 복잡한 플레이팅, 더 자극적인 메뉴 이름. 막 우리는 특별해야 돼 라는 압박감이 느낄 정도죠. 근데 그 속에서 어느 가게 하나가 아무것도 안 꾸미고 정갈하고 조용하게 서 있다. 그 식당이 오히려 눈에 띕니다. 이게 바로 노 메이크업 전략입니다. 이런 거죠. 막 파티에 모든 사람들이 짙은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눈화장, 립, 하이라이터까지 풀 세팅.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화장을 거의 안 한 채 맨 얼굴에 자신 있게 웃고 있다. 어쩐지 시선이 그 사람에게 갑니다. 왜냐고요? 가장 과하지 않은 게 가장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가게들이 강한 컨셉, 화려한 감성, 과도한 인테리어에 힘을 줄 때 사장님은 오히려 힘을 빼보세요. 뺄 걸 빼면 진짜 중요한 게 보입니다. 자, 또 예를 들면 진짜 막 사람들이 다 고기를 늘리고 막 특별한 고기를 하려고 할 때 차라리 삼겹살 하나만 판매하는 전략이 오히려 먹히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차라리 빼는 게 이득인 시대인데 대부분 다 계속 플러스를 하거든요. 자, 어쨌든 이 부분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의 식당은 손님 인생에서 어떤 존재로 남고 있습니까? 그냥 한 끼 해결하는 곳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감정이 떠오르는 공간인가요? 요식업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배달의 민족의 행패, 계속 오르기만 하는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 그리고 경기 악화 등등. 심지어 지금 4월 봄인데 날씨 좀 보세요. 패딩 입고 다녀야 합니다. 이렇게 수치로만 보면 장사가 안 될 요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웃긴 건 사람은 여전히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식당이 선택을 받습니다. 장사는 결국 사람을 대하는 철학이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 좀 짧았는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